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는 인물편으로 친한 친구에게 뒤통수 맞고 절명한 비운의 인물 가르마자비를 준비해봤습니다. 극 중에서 참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 없이 배신으로 목숨을 잃는 아주 불쌍한 캐릭터의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가르마자비, 작중 나이는 20세, 키가 170cm라고 해요. 담당 성우는 모리카트지. 건담 시리즈에서 다른 배역으로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건담 유시에서 단역으로 나오셨는데요.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 싶은데 어느 역으로 나오냐면은 미네와에게 식당에서 커피를 서비스로 제공했던 이 식당 주인 역할로 나오셨습니다. 작중에서 참 우주세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미네와 많은 얘기를 나누셨던 분인데 여기서 단역 딱 한 번 나오시고 다른 시리즈에는 출연한 내용이 없으시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르마자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공국군 지구방면 군사령관으로 있었고요.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대기인의 넷째 아들, 일부에서는 셋째 아들이라는 설도 있었고요. 방영 제시 시의 설정 나이가 20세, 코믹스판인 디 오리진에서는 23세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탑승기는 이제 전용의 도파이터와 가우 공경 항공모함, 또 설정상에는 또 자쿠도 탑승했다는 걸로 나와 있죠. 지온공국의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온공국의 후계자로서 꼬미남 이 외모로 지온국민에게 인기도 형제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아버지인 대긴과 또 형인 도즐한테서 그 미래가 촉망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드럽고 순진한 청년으로 성장한 탓인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르마를 다정하게 대했던 아버지 대기는 그가 이제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을 매우 걱정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리진에서는 이제 이 부드러운 성향을 지닌 가르마에 대해서 학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걱정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오른손으로 앞머리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마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샤. 샤와는 이제 건담 시리즈 내내 단 한 명의 친구로서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샤는 이제 자비가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가르마 접근을 했고, 도련님이라든지 아가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미숙함을 많이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도 있었지만 또 좋은 친구로서 또 대하기도 했었고요. 1년 전쟁 때는 지온공국군 지구방면군 사령관으로 이제 북미로 가게 됩니다. 그 북미 지역은 이제 풍부한 고업력과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미에 있는 연방군 본부 자브로를 견제하는 요충지이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구방면군이 누나인 키시리아가 이끄는 돌격기동군 휘하에 있었죠. 그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명목상의 사령관으로밖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권한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상군 제2군 이제 북미 쪽 사령관 정도의 것으로 한정이 되었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이가 형제 중 가장 어렸던 가르마를 함부로 전선에 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대긴의 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대긴이 이 가르마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장에 이렇게 위험한 것을 하는 거를 이렇게 꺼려한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또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령관이지만 또 도장 자신의 이제 전용 컬러라고 볼 수 있는 브라운으로 도장된 전용 전투기인 도파이터에 타고 전선에 출격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또 지구 강화 작전에서는 자쿠2 FS0에 또 탑승했다는 설이 있어요. 가르마가 모비시토 조종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극중에서 언급이 제대로 되고 있진 않지만 샤가 이제 모비시토를 타고 출격했다라고 하는 병사의 말을 듣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끝머리 설정에는 이제 자신의 기체에 개인 퍼스널 마크도 존재했다고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미지를 못 구했습니다. 또 점령군 사령관으로 또 유능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군기 유지도 꽤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현지 주민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점령지였던 뉴욕, 예, 뭐 디 오리진에서는 로스앤젤레스로 명칭이 바뀌어 있지만, 예, 뉴욕에서 전 시장 에센바하의 딸 이세리나와 또 결혼을 또 맹세한 사이로 나왔었죠. 물론 아버지였던 에센바하는 이 두 사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샤아가 매번 이제 지온 십자 훈장감이라고 부추겨서 몇 번이나 지구로 내려온 화이트 베이스에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예, 건담에 탑승했던 아무로와 이제 햇병아리 지휘관답지 않은 이 브라이트의 기책에 의해서 매번 화이트 베이스에게 패배를 합니다. 화이트 베이스가 북미 대륙을 지나 태평양으로 나서려고 하는 제10화, 여기서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샤아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미끼가 되어 도주하는 건담을 가오로 추적하지만 매복하고 있었던 화이트 베이스와 건캐논, 건탱크의 총 공격을 받게 되죠. 이때 이제 샤아의 배신을 전해 듣고서 아연시색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때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친구의 정체와 본성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비웃는 이제 샤아의 웃음 목소리가 퍼지는 가운데 가오 공격 항공모함의 방향을 스스로 돌려 화이트 베이스를 길동무로 하기 위해서 자폭 공격을 걸기도 했지만 끝내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이세리란을 떠올리면서 외쳤던 최후의 대사는 지온 궁극의 영광이 있으리였죠. 이후 이제 샤아는 이제 가르마를 간접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제 증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르마를 지키지 않았다는 책임을 도즐에게 추궁당해서 이때 좌천 당하게 되기도 하죠. 가르마의 장례식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기렌에 의해서 또 이게 방송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되게 되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부친이었던 대기는 그냥 집안 초상으로서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지만 끝내 기렌의 저 태도를 막지 못하고 난색을 좀 표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소설판에서는 이제 화이트 베이스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속아서 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화이트 베이스의 전투에서 전사. 이때 샤아의 독백에서는 샤아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동생이었던 세이라 또 아무로와의 대화에서 결과적으로 자비가의 인물이 죽긴 했지만 친구였던 가르마를 의도적으로 죽일 리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또 방송 당시에 이 수려한 외모에서 또 여성 팬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샤아가 거의 대등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마가 사망을 했던 제10화 방송 후에 면도날이 들어갔던 편지가 선라이즈에 보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팬이 또 장례식을 교회에서도 진행했다라는 또 이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려한 외모 덕분에 또 많은 여성 팬들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이제 인물관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물관계를 해봐야 화이트 베이스 쪽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말은 없고 대부분 이제 가족관계가 많게 되는데 좀 살펴본다 그러면 우선 아버지인 데긴 소드잡이 늦게 얻은 아들이었고 또 가르마가 또 자신의 아내를 매우 닮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몹시 아꼈다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가르마 또한 이제 아버지인 데긴 소드에게 또 효도하려고 또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나오게 했었죠. 그리고 형이 이제 도즐잡이, 도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마가 자신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할 인물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매우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르마 또한 또 도즐을 또 많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누나인 키시리아, 이쪽은 좀 관계가 좀 미묘합니다. 키시리아는 이제 가르마가 죽었다는 소리 듣고도 뭐 눈물 한 방울 흘리진 않았었지만 또 가르마는 또 생전에 또 키시리아의 눈치를 또 자주 보았었다고 해요.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가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북미 방명군이 키시리아의 영향 하에 있었던 탓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렌잡이, 가장 큰 형인 기렌잡이와의 접점은 거의 없어서 어떤 관계였는지는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타인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이 기렌의 성미상 뭐 다른 가족보다는 친밀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네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이 샤. 처음에는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사관학교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관학교 시절에 이제 행군 도중에 샤를 앞지르려는 마음에 무리를 하다가 다친 가르마를 샤가 도와줘서 이제 행군을 완수한 이후 이제 많이 서로 친해지는, 마음을 열고 친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이후로 이제 가르마도 이제 샤를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배신의 뒤통수 맞기로 목숨까지 잃었죠. 앞서서 나와 언급이지만 소설판에서는 샤가 의도하지 않은 죽음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참 애매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다음으로 탑승 기체를 봐야 되는데, 우선 설정으로만 존재를 하는 이 자쿠토 FS형 프라모델 기획이 이제 모비슈트 바리에이션에 등장하는 지온 공국군의 양산형 모비슈트입니다. 지휘관용 커스텀 타입이고요. 그냥 보통 자쿠토 커스텀 등으로 불립니다. 가르마잡이 전용기로 많이 알려진 기체고, 기존의 F형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머리 부분에 탑재된 4개의 40mm 발칸포. 모노아일 채택한 자쿠토의 기체 구조상 잔탄수는 많지 않아서 단지 견제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S형, 보통 샤 전용기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 S형이 개발될 때까지 주로 중대장급 이상 일부 지휘관에게 비치되었다고 합니다. 발칸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르마 전용기만의 특수무장이라는 또 설정을 가지고 있고, 블레이드 안테나는 또 표준 장비고요. 통신 기능도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많이 타고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도록 하죠. 도파이터. 컬러링은 이제 전용기, 전용 컬러로 도장이 되어 있는 도파이터입니다. 애초에 이제 지상 침공 작전을 계획하지 않았었던 지원 공국군이 급조해서 만든 전투기라고 해요. 그 후 지상 작전이 고착화됨에 따라서 이제 국력이 부족했던 지원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을 하는 기체가 되었습니다. 30mm 유견장 전투포를 중앙부에 유견장 미사일 런처와 그 주위에 대비한 무장포들을 장비를 하고 있고요. TV판에서는 이제 30mm 발칸과 미사일 런처 모두 같은 구멍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그러한 전투기였습니다. 이렇게 탑승 기체까지 쭉 살펴봤고요. 참 보면은 여러모로 안습한 인물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나름 엘리트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자로도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장면도 있고, 사관학교 시절에서도 나름 엘리트였었다고 하는데, 본편에서는 언제나 이 화이트 베이스에게 끌려댕기고, 나중에는 가장 믿었었던 친구였던 샤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정말 안타깝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캐릭터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가르마된 이세리나라고 하는 애인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참 아쉬운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분명히 이제 지온 공국이 어떻게 보면 좀 악역 입장을 맡고 있는데, 나름 그래도 정감이 가는 캐릭터였어요. 이 가르마가 죽고 난 뒤에 선라이즈의 그 협박성 편지가 갔다는 정보를 봤을 때 참 아무로와 샤만 보통 이제 인기 있는 캐릭터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가르마 또한 그 둘에 못지 않는 인기 캐릭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체인물 리뷰 가르마잡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다다음 주에는 기체인물 리뷰 기체편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